박규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됨에 따라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남국입니다. 먼저 임명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 자진 사퇴를 했던 인물이죠. 김남국 전 의원. 이른바 현지 누나 사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벌써 반성 끝난 거야? 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원조 친명 멤버는 다르긴 달라. 뭐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2달 만에 복귀를 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김남국 전 의원이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다. 전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한다면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정치 공학적인 어떤 그런 그 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공소 취소 모임이 개파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니 공소 취소를 하는데 왜 다른 의원들은 40명의 의원들은 그럼 그거 반대하는 의원들인가요? 그게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모임이 대표랑 고문이랑 간사랑 대변인 조직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개파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친청을 이런 어떤 그런 모임을 좀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아낀다고 한다는 김남국 전 이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이런 어떤 친청 친명 갈등에서 자신이 훨씬 더 그런 게 없다. 우리는 이런 어떤 소통과 화합의 어떤 그 메시지로 대변인으로 임명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설명이네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 친명 친청이 어디 있느냐, 명청 갈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을 그냥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친명의 유명한 한 명을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김남국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친명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래 왔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번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정을 함께 수행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변인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 중에 한 명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명 친청 구도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청와대의 뜻과 달리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 말이 아니라 일각에서 물론 뭐 당대표와 당 지도부와 뭐 청와대 입장이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강한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번 김남국 대변인의 임명 자체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호흡을 더욱더 잘 맞추겠다는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친명계 대표 주자인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무리해서 빨리 정치 활동에 복귀시킨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이런 임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당 대변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곧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맡은 게 아니겠는가. 연락장교 역할 그렇죠. 연락장교. 적절한 비유인데요. 연락장교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건데 뭐 한 가지 이유로 임명을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계가 많은 부진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요, 요즘 이 영화로 오랜만에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입니다. 현재 600만 관객을 돌파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열풍, 여기에는 또 정치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 영화를 주말 동안 관람했습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바로 저 대사.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자, 정청래 대표가요. 영화 속에 이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 대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혹시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대변인님. 친명 친청 갈등 상황을 두고 이 나의 속마음을 영화가 대신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표현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내에 그런 기류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볼 땐 뭔가 노선 다툼과 경쟁 구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왕과 사는 남자. 아무래도 뭐 왕에 비유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대비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왕으로 이제 치환돼 가지고 상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왕과 사는 남자 속의 이 대사 나도 이 왕의 마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부분이 아마 정청래 대표한테는 여러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까 조현산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대통령과 척을 진다라는 거는 경쟁 구도를 한다라는 거는 정치인 정청래를 위해서도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이런 이 SNS 글이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사이가 좋은데 자꾸 친명, 친청 갈등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본인들은 정작 괜찮다고 하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비난을 하면서 편을 갈라치게 한다면 뭐냐면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금 친명, 친청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명한 팬카페죠.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강제 탈퇴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출됐어요. 이 카페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전.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층 사이에서 내전이에요. 이유가 탈퇴를 시킬지 말지를 투표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80%가 넘는 저 카페 이용자들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 퇴출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이 반목을 일으키는 게 이유다라고 지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지금 해당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식적인 조직도 아니고요. 무슨 정부 조직도 아니에요. 일단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20만 명이 넘는 일종의 카페이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그런 분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단정짓기엔 저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투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팬카페의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참여한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이 커뮤니티 전체의 분위기인지도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 간의 그런 분란과 갈등이 있다,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